자, 오늘 국회에서 새정치민주연합의 진선미 의원이 해양경찰과 119 구조대 상황실이 한 통화 녹취 기록을 공개했습니다. 놀라운 사실이 담겨 있습니다. 배는 가라앉고 있는 그 순간 높은 분의 의전을 챙긴 것이 우리 119였는데 그 상황 잠시 후에 공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 국회 상황부터 좀 정리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자, 진선미 의원 오늘 공개한 119 관련된 얘기부터 먼저 보았으면 좋겠는데요. 네, 내용을 좀 정리해 주십시오. 네, 오늘 국회에서 네. 진선미 의원이 그 세월호가 다시 침몰하고 있던 16일 그 119와 해경의 통화 내용을 공개했습니다. 네. 내용은 뭐 이렇습니다. 네. 119 상황실에서는 보건복지부와 중앙부처가 지금 내려오고 있다. 어디로 네. 가는 것이냐. 네. 해경에서 구조된 사람들을 서거차도로 옮기고 있다라고 하니까 서거차도로 가면 어떻게 하느냐. 네. 구조자의 이송지를 보건복지부와 중앙부처 사람들이 내려가는 팽목항으로 옮겨달라라고 요구를 한 겁니다. 해경에서는 배가 침몰하고 있기 때문에 구조하는 게 우선이다. 가까운 섬에 사람을 내려놓고 네. 우리가 또 다른 사람을 구하려 가야 되니까 지금 서거차도에 갈 수밖에 없다라고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요. 오늘 저희가 이제 텍스트 중에 그 대화록의 일부를 공개할 텐데요. 한마디로 핵심은 배는 침몰하고 있고 해경은 뒤늦게 구조에 나섰는데 119 상황실은요. 높은 사람이 내려오니까 제발 그쪽으로 뭘 좀 보내달라 얘기를 하는 겁니다. 119 상황실 그 다급한 순간에 의전을 챙기고 있는 건데요. 저희가 공개된 녹취록의 일부를 공개하겠습니다. 네. 시리즈 먼저 보겠습니다. 네. 네, 이거죠. 자, 일단 한마디로 얘기하면 고위 인사가 내려오는데 팽목항으로 생존자를 빨리 이송하라고 해경에 요구 왔다는 겁니다. 네, 지금 보고 계시는데요. 이 진선미 의원이 공개한 녹취록을 보시면은 119에서는 보건복지부랑 중앙부처가 지금 내려오고 있는데 서거차도는 섬이기 때문에 갈 수가 없다. 팽목항으로 내려오고 있다. 그러니까 해경에서는 높으신 분이 서거차도로 오든지 팽목으로 오든지 우리는 잘 모르겠다. 그랬더니 119 상황실에서는 다시 한번 서거차도로 가는 거냐 확인을 해달라라고 요구를 합니다. 그 이후에도 계속 전화가 이어지는데요. 119 상황실에서는 우리도 헬기, 구급차, 유조차 전부 다 팽목항에 집결시키고 있으니까 우리에게 상황을 좀 알려달라. 현재 상황을 팩스로 보내달라고 요구를 합니다. 자, 이 대목이 굉장히 놀라운 거죠. 자, 지금 해경은 이미 이때는 10시 45분이니까 해경이 뒤늦게 구조에 투입돼서 침몰한 배에서 구조를 하려고 하는데 계속 행정적인 요구를 합니다. 의전 때문에 높은 분들이 거기로 가시니까 제발 생존자들을 팽목항으로 보내라 요구하고 있고요. 특히 현장 상황 보고서를 팩스로 저희한테 보내줄 수 있습니까? 이때 서류를 챙깁니다. 보고서를 보내달라. 자, 10시 45분 그 순간 그날 아침 우리의 119 상황실은 이런 요구를 했네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우리가 전번에 네. 바로 그 세월호하고 네. 진도 VTS하고 제주 VTS 해양 관제센터하고 서로 교신한 내용을 일부만 우리가 사실 공개가 현재 되지 않았습니까? 네. 그리고 이것도 진선미 의원이 공개하지 않았다면 119 상황실하고 해양경찰청 사이에 이 서로 교신이 오간 내용도 네. 공개가 안 됐을 텐데 저는 지금이라도 그때 당시에 오간 교신 전체를 네. 모두 국민 앞에 낱낱이 공개를 해야 맞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이런 내용들, 당시에 왜 구조가 제대로 안 됐는지, 이런 원인이 근본적으로 어디에 있는지를 바로 이런 교신 과정에서 우리가 알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지금이라도, 네. 내일이라도 당장 이 모든 교신 상황을 모두 공개할 것을 정부에 요청합니다. 그러니까요. 보통 일반 공직자라면 보고가 너무 중요하기 때문에 뭐 그런 관성이 있다고 저도 다 동의할 수는 없지만 어느 정도 이해를 할 수 있겠습니다. 그런데 119 상황실 근무자는요. 그렇게 서류를 보고하는 게 중요한가요? 그렇게 급한 건가요? 배는 침몰하고 있고 이미 이 교신 앞에 수십 명 이상이 수백 명 가까이 구조 못했다는 걸 스스로 119 상황실은 확인하고 있는데 이러니 오늘 국회에서 새정치민주연합의 진선미 의원이 눈물을 통해 분노를 표시하지 않을 수 없었던 겁니다. 그 아침 모습 직접 영상으로 보시겠습니다. 안전행정부 장관의 해남보고를
보고된 사항에도 인명피해 없다고 보고됐습니다. 그런데 119도 알고 있었고 해경도 알고 있었습니다. 10시 7분에 침몰했다고 알고 있고 10시 37분에 400명이나 구조되지 못하고 있다고 네, 진섬 의원이 발언은 마지막에 이제 시간이 다 됐기 때문에 오디오가 낮춰졌지만 바로 이 장면, 119 상황실이 보고서를 요구했던 그 장면을 공개하면서 정부를 강하게 질타하고 있었습니다. 네. 당시 진선미 의원이 수방방재청장에게 이런 대화가 오간 걸 알고 있었느냐라고 물었는데 청장은 그 사실을 파악하지 못하고 있었다고 얘기를 했어요. 아니, 오늘 진선미 의원이 공개한 이 교신 내용. 그런 대화가 오갔는지 본인이 파악하지 못하고 있었다라고 얘기를 했고요. 네. 저 자리에서 처음 들었다고 얘기를 했습니다. 네. 뭐 일단 진선미 의원은 이제 의전을 챙기느라고 네. 구조 활동이 방해됐다라고 네. 주장을 했고요. 그 수방방재청에서는 오후에 부랴부랴 이제 해명서를 냈는데 네. 본인들은 높은 사람의 의전을 하려고 한 게 아니고 네. 팽목항으로 이제 구조대원이라든지 각종 필요한 기구들을 보내고 있으니까 네. 구조자들을 그쪽으로 옮겨달라고 요구한 것이다. 네. 그 진선미 의원의 지적은 사실과 다르다라는 해명 자료는 굉장히 빨리 냈습니다. 그런데 그 내용 보면 높은 분들 서울에서 중앙부처, 보건복지부 그런 말이 계속 등장하는데요. 뭐 본인들의 주장은 그렇습니다. 네. 서울에서 중앙부처 이 얘기는 뭐 이제 네. 구조대원도 오고 뭐 이제 응급차도 오고 그렇다는 얘기고요. 뭐 이제 그 높은 분이라고 지칭한 쪽은 사실 해경 쪽이었습니다. 뭐 네. 그런 부분을 들어서 네. 본인들이 사실과는 다르다. 진선미 의원의 주장은 뭐 그런 주장입니다. 네, 자, 지금은 보시는 영상 바로 이 시각 진도인데요. 저희가 체육관인가요? 팽목항인가요? 여기 팽목항입니다. 팽목항으로 먼저 왔군요. 네. 예. 지금 새누리당 서울시장 후보로 선출된 정몽준 의원이 팽목항을 지금 방문했는데요. 네네. 어제 그 경선에서 후보로 확정된 뒤에 네. 그 가장 그래도 우선적으로 좀 팽목항을 찾은 것 같습니다. 자, 민간 다이버 지원센터라는 파란 바탕에 하얀 글씨가 보이는 그 하얀 천막 친 곳으로 들어갔습니다. 일단 그 안의 부분은 공개하지 않기로 그 합의가 되어 있기 때문에 언론의 카메라, 방송 카메라는 들어가지 않고 있습니다만, 자, 일단 다이버 지원센터도 방문할 것이고 곧 이어서 팽목항에서 실종자 가족들을 만나게 되겠네요. 근데 예, 궁금한 게 있습니다. 일단 서울시장이기 때문에 그동안 박원순 시장이나 정몽준 의원 다 내려가지 않았잖아요. 오늘 먼저 그 진도행을 결심했는데 온갖 비난과 질타가 쏟아질 걸 각오한 모양이네요. 예, 캠프 차원에서는 뭐 물세례를 맞더라도 네. 그 국민에게 또 네. 유가족과 희생자들에게 네. 어쨌든 사죄하는 마음 네. 그걸 밝히고 싶어 했다고 합니다. 네. 그래서 정 후보가 강한 본인의 의지를 갖고 오늘 네. 저 일정을 잡았다고 이렇게 캠프에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네. 자, 지금 보니까 안효대 의원, 울산을 지역구로 둔 안효대 의원이 그 텐트 앞에서 기다리는 모습이 보이고요. 정양석 의원의 모습도 보입니다. 자, 일단 정몽준 후보, 오늘 의원직을 사퇴한 정몽준 후보가 텐트 안으로 들어가서 누군가 대화를 나누고 있습니다. 잠시 후에 현장 연결이 다시 되면은 정몽준 후보의 움직임 다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 국회 상황으로 다시 한번 가보겠습니다. 자, 의전을 챙기는 듯한 119 상황실의 요청 저희가 봤고요. 그에 대한 진선미 의원의 질타를 봤습니다. 그런데 여당 의원들도 오늘 더 여야 구분할 것 없이 목청을 높여서 정부의 문제점을 지적했는데요. MB의 남자로 불렸던 이재호 의원의 오늘 질의사항 영상으로 확인해 보겠습니다. 참담한 마음으로 몇 가지 질의를 하겠습니다. 장관, 예. 불이 나는 것을 보면 불을 끄는 게 문제예요. 그걸 위로 보고해서 지시받고 끄는 게 문제예요. 이걸 정부라고 할 수 있어요? 이걸 국민들에게 이런 정부가 하는 말을 국민들이 믿으라고 할 수 있어요? 이게 눈치 정부지 제대로 된 정부요? 장관, 부패라는 게 말이죠. 뇌물만 주고받아서 부패가 아니에요. 부패의 의원이 기강회의, 공직자의 타락, 정신적 타락, 이것도 다 부패예요. 오늘 이 원인이 정부의 부패와 정부의 눈치 보기에 달려 있는 거예요.
네. 이재호 의원이 이제 친이계였고 또 네. 당에서는 현재 좀 비주류로 분류되고 있기 때문에 정부에 대한 어떤 비판 이런 것들 더 날서게 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인 건 맞지만 네. 또 이재호 의원 지금 말한 내용들은 사실 다 틀린 얘기는 아니니까요. 네. 정부에서도 귀담아 들을 필요가 있는 것 같습니다. 자, 돈만 받아야 부패냐? 공직자가 자신이 해야 될 첫 번째 원칙, 국민을 섬기는 일, 그걸 이루면 그건 정신적 타락이고 부패다 이런 질책을 했는데 강병규 장관은 답을 못하네요. 할 말이 없겠죠. 네. 자, 얼굴을 듣지 못했을 겁니다. 구절절 맞는 얘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네. 자, 그러면요. 비박인, 주류가 아닌 이재호 의원이라고 이런 얘기만 한 게 아닙니다. 친박의 좌장으로 불리는 서청원 의원도 오늘 강하게 장관을 질타했죠. 예, 그랬습니다. 오늘 사실 서청원 의원은 올해 이제 71세고요. 네네. 나이가 비교적 많은 편이지만 아직 혈기가 굉장히 왕성한 편입니다. 그래서 네. 오늘 회의에서 강병규 장관이 약간 책임 회피성 발언 이런 것들이 좀 나왔는데요. 네. 그런 발언이 나오자 의사 진행 발언을 신청해서 네. 장관 물러나라 네. 이렇게 아주 강하게 질타를 했습니다. 자, 자막에 장관은- 나오고 있는데요. 네, 사태를 수습할 수 있는 능력도 없고 사고도 없고 아무것도 없다. 그러니 오늘 당장 사표를 내시오라고 예. 질타를 했네요. 지금 당장 내라는 거죠. 사표를 내도. 네. 예, 더 이상 장관으로서 당신 자격이 없다. 지금 하는 거 보니까. 네. 이렇게 강하게 질타를 했는데요. 네. 사실 여당의 책임 있는 중진으로서 어떤 민심을 대변할 필요도 있고 네. 또 국회의원이기 때문에 어떤 또 행정부를 견제하는 그런 의미도 있어서 오늘 작심을 하고 아마 강하게 비판을 한 게 아닌가 싶습니다. 네. 자, 이렇게 했는데, 의사 진행 발언을 신청해서 당장 장관직을 그만두라고 얘기했고요. 과연 그럼 장관은 어떤 답을 내놨을까요? 일체 변명성 답변도 좀 있었지만 일단 고개를 숙이고 사죄하는 데 주력했습니다. 이것이 바로 오늘 안전행정부 장관의 모습입니다. 결과적으로 초기 대응이 잘못돼서 많은 인명이 희생되었습니다. 다시 한번 깊은 사과의 말씀을 드립니다. 사실은 해경에서 모든 걸 현장에서 총괄 지휘하고 있습니다. 제가 지금 책임을 다른 쪽에 미루려는 그런 의도가 아니라 특히 해난 사고는 해경 이외에는 체크가 잘 안 됩니다. 그래서 초기에 이런 혼선이 빚어진 것에 대해서는 대단히 죄송하게 생각을 하는데 네, 일단 사죄한다. 현장은 해경이 통제한다. 저 말이 무슨 얘기냐면요. 470명이 넘는 탑승자, 세월호 탑승자 명단을 요구했는데 장관이 없다 그랬죠. 장관이 없다. 이건 해경을 통해 받길 바란다고 얘기를 했다가 의원들의 질타를 무더기로 받았습니다. 네. 예, 오늘 하루 종일 강병규 네. 장관이 아마 가장 욕을 많이 먹은 그런 날이 아닌가 싶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오늘 첫째 모습. 아마 박근혜 대통령이 그동안 계속 한 지난 열흘 사이에 사설을 통해서, 언론사 사설을 통해서 많이 들었던 얘기는 청와대에 앉아서 공무원들이 써준 서류 보고만 받아서는 진실을 알 수 없다는 것이었습니다. 결국 서류상 보고를 중시하고 이 위기 상황에서 119 상황실에서도 그 서류를 좀 보고해달라, 보고서를 달라는 팩스를 요구를 했다는 것 정말 충격적이지 않을 수 없습니다.